안녕하십니까. 네, 중졸 검정고시 영어 강의를 맡은 김유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 3강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3강의 내용은 명사와 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사와 관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꼭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나타내는 그 관사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기 전에 명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보시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물이나 장소 그리고 개념 등을 일컫는 말이고요. 크게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상 같은 경우는 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셀 수가 없죠. 그리고 특이하게 영어에서는 money, 돈을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다른 것들은 꼭 따로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는 어떻게 단수, 복수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관사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 앞에 꼭 붙는 거거든요. 명사 앞에 꼭 필요한 것이 관사라고 하는데요. 관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관사라고 하는 건데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문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풀어보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고 그 종류를 모두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부정관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연필이면 연필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연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가 언이나 붙어서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할 때 어나 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발음상 때문에 어를 쓸 경우, 어를 쓸 경우로 나뉩니다. 네, 발음 더 편하게 하려고 나눠진 거고요. 의미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one,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관사라고 하는 거는요. 관사가 어떻게 뭔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그 빨간 스웨터 있잖아 라고 한국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스웨터 아무거나 하면 상관없어가 아니라 내가 봤던 지난번 너랑 같이 가면서 봤던 그 빨간 스웨터가 난 너무 사고 싶어 라고 할 때 딱 정해진 그 스웨터잖아요. 그래서 정관사는 영어에서 더라고 합니다. 더. 의미는 그쵸? 그래서 특정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해졌다라고 해서 정관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는 더.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의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부정관사가 어와 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처음 이제 명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수와 복수의 개념인데요.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하나. 복수는요, 두 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와 두 개 이상인 거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셀 수 있을 때만 이게 하나가 있다, 두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에만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요. 당연히 단수, 복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모두 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셀 수 있는 명사 볼까요? 보통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적으로 쓰이는 보통 명사와 집합을 하나의 집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보통명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형태가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뭐 이런 definition, 정의가 이렇다라는 거를 외우실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러한 영어 단어들이 보통명사구나라고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에 이것은 보통명사인지 아닌지 구별하시오 이렇게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를 꼭 외우셔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 가면서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명사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가 있는지. boy, 소년, ear, 귀죠. 그리고 tree, 나무, 그리고 book, 책,
apple, house, egg, city, phone, phone 전화기, 그리고 bird, 새, flower, bus 이런 것처럼 보통 형태가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명사를 보통 명사라고 하고요. 그럼 집합명사는 무엇인가? 보통 집합명사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family가 있죠. family는 혼자 family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을 다 통틀어서 family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 모여서 무엇을 나타내요? 집합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을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집합명사에 어떤 게 family 그리고 학급 그쵸? 학급 저는 1학년 1반이에요라고 할 때 1반은 혼자 1반이 아니잖아요. 3명이든 1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한 반 그쵸? 집합체를 clas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nation public 그리고 team band 밴드는 그 아시죠? 밴드 예. 그리고 커뮤니티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의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집단 그 개체를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클럽 이런 것 등의 명사가 집합적으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명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명사 그 이외에 셀 수 있는 명사는 그러면 그렇게 보셨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엇이 있냐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통 명사잖아요. 어떤 거? 책, 아까 보셨던 소년 한 명, 그리고 뭐 책상,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새, 이런 것들이 보통 명사였는데 셀 수 없는 명사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추상명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게 있어요? 감정 같은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추상명사. 추상적인 거죠. 네, 추상명사 보시면 형태가 없는 개념이나 감정, 그 다음에 가치나 생각 등을 나타내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hope, 희망, life, 삶, peace, 평화, success, 성공, happiness, 행복, kindness 이런 것처럼 어떤 게 네, 추상적인 거.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물질명사가 있습니다. 물질명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이나 공기, 설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 그렇죠? 이런 물, 공기, 설탕 같이 일정한 형태가 없이 그 담긴 모양이나 그릇에 따라 형태가 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질명사라고 합니다. 물질명사에 어떤 게 있나요? 물, 기름, 우유, 액체, 리퀴드가 있죠. 그리고 우드, 나무, glass, 유리, silk, paper, air, sugar, 설탕, butter, bread, rain. 비 이런 것처럼 네, 물질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나머지 고유명사. 고유하다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유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 사람 이름.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명. 그리고 요일. 요일을 월화수목금토일 딱 7개밖에 없죠. 월요일이 뭐 겹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특정 사람 이름 데이비드, 그리고 서울은 그 전 세계 서울이라는 시티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자pan, 일본, Sunday. 그래서 다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고유명사는. 뭐가 있냐?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 지명이나 이름이기 때문에 모두 대문자를 씁니다.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와서 대문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문장 중간에 쓰이더라도 항상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런 것처럼 그리고 the Nile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일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을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 추상, 물질, 고유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에만 관사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셀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요. 자, 셀 수 있는 명사 하나일 때는 그쵸? 하나일 때는 어나 언을 쓰고요. 둘 이상이면 뭘 씁니까? 복수형을 씁니다. 복수형이라는 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하나이라는 의미가 어나 언의 영어가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일 때는 꼭 명사 앞에 어나 언을 붙여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붙이나요? 아니죠? 셀 수 있는 명사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예를 들어서 cat, 고양이에요.
고양이면 고양이 한 마리다. 그쵸? 한 마리면 어를 붙여주셔야 되고. 그죠? 자, 수진이는 고양이 한 마리와 그리고 한 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녀의 little은 작은 혹은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little sister이 여동생이 됩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뭘 갖고 있냐면 네 마리나 있대요. 그럼 네 마리에 dog 다음에 뭘 붙여야 돼요? s를 붙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은 명사에다가 s를 붙이시면 돼요. 어떻게? 복수형은 명사에다가 뭘 붙이시는 거예요? 네, s를 붙이면 아 여러 개구나 라는 시그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될까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말 그대로 count,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나 on,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뭐도 없을까요? 복수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취급을 단수, 하나인 것처럼의 취급을 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되게 애매한 이게 단수일까 복수일까를 애매하게 이렇게 규정 지어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나 on을 쓸 수 없고 복수형도 없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빌리라는 사람 이름, 한국, 그 다음에 희망, 추상명사였죠. money는 셀 수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money는 셀 수 없고요. 또 특이한 게 있죠. paper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어서 셀 수 있는 그럼 이걸 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종이 5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셀 수 있는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이 명사에 맞는 단위를 따로 쓰셔야 돼요. s를 붙이거나 어나 on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가연이라는 고유명사죠. 그렇죠? 이 셀 수 없는 명사 가연은 부산 출신이다. 부산도 유일한 고유명사 지명이고요. 자, love는 어떤 명사일까요? 그렇죠. 추상명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사랑은 everything to him. 그에게는 everything,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낭만적이네요. 자, 그럼 교재 5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명사의 복수형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셀 수 있는 명사에다가 s를 붙이는 게 복수형을 만드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대부분의 명사에 뭘 붙이신다고요? s를 붙이면 뭐뭐, 복수, 것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 개의 의미를 담을 때 s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lake라는 단어에 s, dog이라는 단어에 s, house라는 단어에 yes, 그 다음에 dog이라는 단어에 s를 붙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이거 특히 이렇게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를 저와 공부를 하셨을 때 일반 동사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일 때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도 같은 개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es나 얘도 발음 sh는 ch는 x는 그리고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그쵸? 이런 명사들은 s를 붙이면 또 발음이 충돌하죠. 똑같죠. 그래서 그때 동사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그 룰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외워두시면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도 또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s가 충돌하니까 뭘 붙인다고요? 네,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ouses처럼 house로 끝나죠? 그래서 es를 붙여서 houses 이렇게 발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bus로 끝나니까 그쵸? es를 붙이고요. bench로 끝나니까 es 그래서 benches box s로 발음이 로 끝나죠. 그래서 es를 붙여서 boxes, 박스 여러 개들 이렇게 되고요. 자, 예외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 룰에 맞는 단어이지만 예외적으로 es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2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는 그냥 s만 붙여요. es를 붙이지 않고요. pianos 그리고 photos, photo는 사진이죠. photo에는 그냥 s만 붙인다. 그래서 exception, 예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명사는 똑같죠? 그쵸? y를 뭘로 고치나요?
I로 고치고요. ES를 붙여줍니다. baby.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baby. 이렇게 생긴 거를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아기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는 반면에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만 붙여주시면 되죠. 네, 여기 요 세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는 일반 동사 2강의 일반 동사 편에서 배우셨던 동사에 S나 ES 붙이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boy. O로 끝나니까 그죠? 발음이 O, 그 다음에 스펠링 Y로 끝나는 것은 ES가 아닌 S를 붙인다. toys 마찬가지, nails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경우가 되죠.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 F나 FE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wife, 그다음 knife, 칼 이런 같은 FE로 끝나는 명사는 F를 왜냐면 푸 사운드도 이렇게 해서 알고요. S 사운드도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S만 붙으면. 그래서 그 발음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되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거를 발음하기 좋게끔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F를 뭘로? V로 바꾸고 VES가 붙어요. ES가 붙습니다. 그럼 발음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knives, 그 다음 leaves, 그 다음 oof는 늑대죠. oofs 이렇게 됩니다. 자, 예외는 뭐가 있을까요? roof 같은 경우는 그냥 S만 붙고요. steps,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S만 붙고 cliff는 절벽입니다. 절벽 같은 경우에도 그냥 S만 붙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는 꼭 따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룰에 적합하지 않게 약간 별도의 돌연변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칼, leaf, 나뭇잎, 늑대 이런 같은 경우는 발음을 편하려고 F를 뭘로 바꾼다? V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규칙 변화 그거에 대한 지금 예시를 한번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자, we need 5개래요. 뭐가 5개예요? 복수형이죠. 5개. 박스가 5개니까 스로 끝나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ES를 붙여서 명사 박스의 복수형인 boxes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boy는 모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S만 붙죠. 네, 그래서 boys. 그 다음 bench라는 단어, 의자라는 벤치 아시죠? 의자라는 단어인데 긴 의자. 이로 끝나니까 S만 붙으면 이렇게 되죠. 발음 굉장히 어려워서 S가 아닌 ES가 붙어서 benche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나뭇잎은요. leaf 이렇게 요게 나뭇잎 하나예요. 원래 나뭇잎이라는 단어인데 leaf에다가 그냥 S를 붙이려고 하니까 leaves 발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지 않고 F를 뭘로 바꾸고요? V를 바꾸고 그 다음에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leaves 발음은 leaves 이렇게 돼요. The leaves change colors in fall. 가을, in fall. 가을에는 나뭇잎의 색깔이 change, 바뀐다. 그래서 단풍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예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 변화는 그러했고요. 불규칙 변화.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은 어느 정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는 단어들을 규칙을 조금 암기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불규칙은 말 그대로 규칙이 없어요. 그냥 막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따로 별도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많이 보시고 발음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약간의 또 규칙은 없진 않고요. 조금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모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 보세요. man, M-A-N 같은 경우는 남자 한 명입니다. 혹은 사람 한 명을 뜻하는데요. 얘가 M-E-N으로 바뀌면 man, 발음 똑같아요. man 똑같은데 스펠링이 A가 E로 바뀌면 얘가 복수형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먼도 네 보시면 이렇게 뒤에 우먼에 man이 붙죠. 그래서 요 A가
e로 바뀌어서 복수형이 돼요. 여자들, women 이렇게 되고요. tooth 같은 경우는 치아 하나를 의미합니다. 치아 하나. tooth가 단수고요. 치아 하나. 그 다음 teeth. 오가 e로 바뀌면 teeth, tooth, teeth 이렇게 바뀌면 복수형이 됩니다. 그럼 보통 양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치아 하나만 막 닦지 않으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치아를 여러 개를 닦으시죠. 그래서 브러시 teeth라고 해요. 근데 이빨 하나가 흔들려요. 이렇게 할 때는 tooth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이렇게 모음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foot, 발 하나, feet, 발 두 개, 발 여러 개, 그쵸? 그리고 goose, 그 다음 geese 이런 것처럼 모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복수형 어미를 붙이는 경우, 복수형 어미라고 하는 거는 끝에 붙는 단어를 어미라고 합니다. 끝에 child라는 아이라는 단어 뒤에 ren이라는 되게 독특한 붙는 요게 딱 붙어서 복수형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child, 아이 한 명이고요. children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ox, 소죠, 황소. 황소도 뒤에 en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oxen 이렇게 되고요. mouse는 많이 아시죠? G, 한 마리를 mous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G들, 아예 스펠링 자체가 바뀝니다. mice 이렇게 바뀌면 G들 이렇게 되거든요. G 한 마리, G들. 미키마우스. 그래서 미키가 한 마리잖아요. 그래서 미키마우스 이렇게 쓰고요. G들이면 mice 이렇게 변합니다. 단수와 복수와 같은 경우 요거는 굉장히 내기 좋겠죠. 단수와 복수가 같다라는 거는 문맥상을 보고 동사가 아다. 그러면 복수겠죠. is다. 그럼 단수겠죠. 어떤 게 있나요? deer, 사슴이란 뜻이고요. 사슴. fish, 물고기죠. 단수, 복수 둘 다 fish입니다. sheep은 양, 그쵸? 양치기 소년 할 때 그 양이고요. sheep. 그리고 series, 이런 것들이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따라 하셔야 돼요. 아, 요거는 단복수가 같은 애들이고, 여기는 child가 children을 변하고,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계속 52페이지고요. 그럼 그것을 지금까지 불규칙 변화를 배운 것을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She has 3 children. 3명이기 때문에 child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뒤에 children 이렇게 복수형 어미가 붙는 children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there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2 women. 여자가 있는데 2명이 있대요. 그럼 복수니까 man이 아니라 men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남자는 3명이 있대요. 그래서 3 men. 어디에? In the shop. 가게에는 이렇게 있대요. 자, 또 step을 이거 바르는 거거든요. On my feet. feet는 복수형이고 foot가 단수형이죠. 그래서 발 하나가 아니고 발 두 개를 꾹 다 밟았나 봐요. 그래서 feet 복수형이고요. 자, does your brother like fish? 너 생선을 좋아하니? 생선 fish는 단수 복수가 형태가 똑같다라고 했죠. 그렇죠? 똑같은 형태고요. 그다음 I really hate mice. mice 같은 경우는 복수이고요. 단수는 mouse였죠. 그래서 미키 마우스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키 마우스는 한 마리, 미니 마우스도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니까 마우스가 단수요. 복수형은 mice로 아이를 이렇게 변화한다. 그래서 나는 쥐가 정말 싫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그러면 예문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명사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같이 이렇게 구별을 해서 살펴보았는데 셀 수 있는 명사와 붙어서 같이 쓸 수 있는 많은 혹은 적은 너무 적은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거의 없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셀 수 있는 명사랑 쓰이는 표현이 따로 있고 셀 수 없는 명사와 쓰이는 표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관없이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실게요. 일단 많은이란 뜻은 많이 떠올리시는 단어가 아마 many일 겁니다. many.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much도 있죠. 그럼 many와 much가 둘 다 똑같이 쓰이느냐? 뜻은 똑같아요. many도 많은, much도 많은. 뜻은 똑같은데 어떤 쓰임새가 다르냐면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이 쓰입니다. 그럼 much는요? 셀 수 없는 명사와 같이 쓰이겠죠.
그죠? 많은 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셀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은 many money가 아니라 much mone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랑 쓸 수 있는 애는 many와 a number o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 a number of, 많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조금 있다, 약간이라는 거는 few가 있어요. few 앞에 어가 붙으면요. 어떤 느낌이냐. 긍정의 뉘앙스입니다.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면 few는요. 어가 없으면 부정의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없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a few는 거의 없는, a few는 약간 있는, few는 거의 없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긍정과 부정의 뉘앙스로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few는 어디에 쓸 수 있다고요?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이 쓰이는 수량 표현입니다.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는 much. 숫자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amount는 양이란 뜻이에요. 양. 그래서 이 정도의 양. 그리고 a great deal. 이것도 deal도 양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이런 것들이 셀 수 없는 명사와 같이 쓰이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쓰이는 애가 또 little이 있죠. 그래서 few와 마찬가지로 어가 있으면 긍정의 뉘앙스, 약간 있는 이런 뜻이고요. 어가 없이 혼자 little만 쓰이게 되면 부정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냐면요. 어가 있으니까 긍정, 없으니까 부정 이렇게 잡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상관없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a lot of가 있어요. 많은. 그리고 lots of, plenty of 요거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든 없든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위에는 꼭 셀 수 있는 명사와 쓰이는지 없는 명사와 쓰이는지 꼭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몇몇이라고 하는 것은 some과 any가 있는데요. some과 any 둘 다 약간이라는 의미인데 주로 어디에서 some은 쓰이냐면 긍정문에서 쓰이고요. 혹은 너 이거 좀 먹어볼래? 라고 할 때 권유문에서 많이 쓰이고요. any는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많이 쓰이면서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수량 표현을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number of, 그쵸? 많은, 그 다음에 a number of, a few나 few 이런 것들은 아까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셀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뭐예요? 약간 있는, 많은 이란 뜻이니까 복수 명사랑 쓰이고요. 뒤에 명사가 꼭 복수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much나 amount of, a little 요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 쓰이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복수가 없고 항상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죠. 단수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 단수 명사랑 쓰입니다. 이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한번 볼까요? 자,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자, people은 뜻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 그러면 사람 한 명은 뭐냐? 단어가 따로 있어요. 사람 한 명은 person이에요. 그래서 person은 사람 한 명을 의미하고요. 사람들은 peopl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한 사람,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앞에 a number of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쓰이면서 뒤에 무슨 명사가 와야 돼요? 많은이니까 복수 명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work는 셀 수가 없죠. 그렇죠? 눈에 보이거나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much와 함께 쓰셔야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와. 자, 그리고 some 한번 볼까요? some 같은 경우는 he had some books. 그렇죠? had some books.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some coffee. 셀 수 없는 셀 수 있는 명사 혹은 셀 수 없는 명사 같이 쓰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의문문에서 some이 쓰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뜻이 되냐면 권하는 겁니다. Do you want some more coffee? 커피 좀 더
드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권유할 때 써서 쓰이고요. 자, little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뉘앙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의 뉘앙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마지막 문장은. 자,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Luke는, 이 사람은 knows,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Chinese. 중국어를 알고 있는데요. 중국어를 a little 이라고 하면 약간 알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little이 부정적 뉘앙스이기 때문에 거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Luke는 중국어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그쵸? 그래서 얘도 부정의 뉘앙스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 쓰였다는 거 예문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뭐냐면요. 주의할 점은 the number of 아까 a number of 배우셨잖아요. 그쵸? a number of는 무엇이 많은 이란 뜻이어서 뒤에 셀 수 있는 어떤 명사, 복수 명사와 같이 쓰이는데 어가 아니라 더를 쓰게 되면 좀 비슷하지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The number of는 숫자라는 그냥 의미예요. 그 숫자.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고요. The number of는 그 숫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데 어와 더 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한번 예문을 볼게요.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lassroom.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 교실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교실에 있는 사람의 수는 이렇게 돼요. 더 넘버는 수는 뭐다? under, 미치다. 뭐 미치다? 10, 10명 이하이다.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a number of는 뭐뭐가 많은이라는 뜻이고 the number of는 숫자, 그 숫자, 이거의 숫자라는 의미다. 라는 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교재 58페이지인데요. 자, 물질명사. 물질명사는 처음에 강의 초반에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하나가 물질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그러면 종이 5장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빵 5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셀 수는 없지만 그 단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셀 수 없다라는 것은 앞에 어나 언 그리고 복수형인 명사에 s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단위가 따로 있어요. 셀 수 있는 단위가. 그래서 요 단어, 이 명사에는 꼭 이 단위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물, 우유, 그 다음에 뭐 맥주, 주스 등은 보통 어디에 드세요? 그렇죠. 컵에 드시잖아요. 그래서 a glass of를 쓰시면 됩니다. 한 잔이면 a glass of water. 2잔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two glass에다가 여기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s를 붙일 수가 없죠. 대신 어디에 붙이냐? 셀 수 있는 단위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two glasses of water 이라고 하면 물 2잔이 되겠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단위가 붙어서 water를 셀 수 있게끔 만들어준 명사에다가 es라는 복수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째. 종이 한 장, 피스잖아요. 그렇죠? 케이크 한 조각. 그 다음에 충고 하나, 치즈 한 조각 등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iece를 붙이시면 돼요. a piece of. 2개면 two pieces. 여기에다 piece에다가 es를 붙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oaf라고 하는 거는 덩어리란 뜻이거든요. 한 덩어리. 그래서 고기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 그래서 2개의 경우에도 loaf에다가 s를 붙이시면 발음이 love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배우신 내용처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얘를 V로 고치고 L-O-A 그 다음 V로 고치고 ES를 붙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loves, two loaves of bread 하면 빵 2덩어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파운드는 무게 단위예요. 그래서 1파운드, 2파운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무게로 보통 하는 그죠? sugar, 그다음 meat. 1파운드라고 하면
a sugar, a pound of suga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운드에다가 s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커피, 티도 어디에 드세요? 컵에 드시는 거, a cup of. 그 다음 피자나 브레드 이런 거는 slide, 그쵸? 한 슬라이스, a slice of. 그 다음에 a pair of는 pair은 한 쌍이란 뜻이에요. 쌍.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시면 복수형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바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구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안경도 한쪽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쓰시잖아요. 이렇게 쌍으로 있는 것들은 a pair of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 glasses, 안경, shoes, 신발 항상 두 개죠. 그리고 socks, 양말, 그리고 pants, 바지, 그리고 장갑도 두 개죠. gloves. 그리고 이것들은 항상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이렇게 es나 s가 붙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양말 한 쌍이라고 하면 a pair of socks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주의해서 물질 명사도 단위가 달라서 그렇지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명사에 따라서 세는 단위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정리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give me 어떻게 한대요? water. 물은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서 어떻게 glass라는 셀 수 있는 단위와 함께 씁니다. 근데 두 잔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two 다음에 glass에다가 셀 수 있는 단위에다가 es를 붙여서 two glasses of water. 두 잔의 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paper 뭐와 같이 쓰였죠? 그렇죠. a piece of 그죠? 페이퍼 한 장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bread 덩어리인데 어떤 덩어리? 두 덩어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덩어리는 loaf 이렇게 쓰지만 F로 끝나는 단어는 V로 고치고 ES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tea, a cup of tea. 그 다음에 shoes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것들이죠. shoes 한 쌍. 그 나는 신발 하나가 필요해 라고 할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I need a pair of shoes. 자, 그 다음 two pairs 어떤 게 두 벌이 필요한가 봐요. 두 벌. 어떤 거? blue jeans. 청바지. 그죠? 청바지의 다리도 두 개죠. 그래서 blue jean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까지 같이 예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는 명사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명사는 중요하게 복수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복수형을 만들 수 없는 단위들은 어떤 단위를 쓰느냐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사 같은 경우는 교재 61페이지인데요. 관사 일단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관사예요. 정해지지 않은 관사는 자, 주의 먼저 보시면 어나 언 어떻게 구별해서 쓰느냐면 철자가 아니고 스펠링이 아니고요. 발음상에 모음이 중간에 어잖아요. 모음이 뒤에 또 단어가 오는 단어가 명사가 모음이 또 겹치면 뭐 이렇게 발음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명사가 첫 음이 모음일 경우에는 발음 충돌이 되지 않게끔 조금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언을 씁니다. 언. 자, 그럼 볼까요? 첫 소리가 어떤 자음으로 발음되는 경우. 그러면 모음일 때는 뭘 쓴다? 그렇죠. 언을 쓴다. 뭘 위해서? 발음상 편하기 위해서. 얘를 만약에 언이 아니고 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apple.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apple.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발음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언을 써주는 것 뿐이에요. 뜻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의라는 뜻인데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만 주의하셔서 언을 쓰시면 돼요. An apple, an eraser, an umbrella. 이게 스펠링이 모음이 오면 쓰는구나가 아니라 발음상 그럴 경우, 발음상 모음일 경우에는 언을 쓰고 나머지는 다 어를 쓰시면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발음으로 구분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A university, a uniform,
on our.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스펠링은 유지만 발음상이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를 쓴 경우고요. our 같은 경우는 h가, 그쵸? h가 모음이 아니잖아. 아, 예, 이, 오 해당되지 않지만 이게 묵음이라고 발음이 되지 않는 스펠링이거든요. 그러면 시작하는 게 아로 시작해요. our니까요. 아. 그래서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on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am도 스펠링은 모음이 아닌 자음 m이지만 발음이 에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on을 붙이는 예외를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예시를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스펠링이 아닌 발음으로 뒤에 따라오는 명사가 모음일 경우에 on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어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쓰임이 어떤 게 있나? 뜻이 아까 하나는 말씀드렸어요. 뭐? 하나의라는 뜻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요. 뭐뭐마다, per, every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family goes to France once a year. once는 한 번이라는 뜻이고요. 자, year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나의 1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마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뭐냐면 종족을 대표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개는 our friend.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한 마리의 개, 하나의 개라고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강아지 전체 그 종족을 얘기를 하고요. 그 종족 대표를 얘기를 합니다. A dog. 강아지는 우리의 친구다. 그죠? 가장 친근한 애완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족 대표하는 경우. 그리고 a certain, 어떠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There is a man. 남자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in the room. 방 안에 어떤 남자가 있다. 그래서 의미가 부정관사 어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마다 종족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걸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64페이지고요. 정관사는 특정하게 정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막연한 게 아니라 어디? 특정한 것.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정관사 더를 씁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말할 때 그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한번 나온 우리 집 강아지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강아지는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를 한번 다시 얘기할 때 쓸 수 있고요. I have a dog. 나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dog, the dog. 그 개는 매우 시끄러워. 이렇게 할 때 그 dog 앞에 한번 나온 걸 대신 쓸 때 the를 쓸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서로 알고 있는 거. 그것이라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요.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을 쓸 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Open the door. The door이라고 하면 open a door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 아무거나 이거 중에 하나만 딱 닫아라인데 그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 딱 특정인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닫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the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the를 쓰셔야 돼요. 어떨 때? 서수. 서수는 뭐냐면요. 1, 2, 3, 4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First, second, third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서수, 그쵸?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온 거나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뭐뭐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뭐뭐한이라는 표현이 단어 뒤에 EST가 붙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big이면 biggest, 가장 큰 이런 최상급이 나올 경우 혹은 only, 딱 요거만이라고 할 때 only, 그 다음에 last, same, very 이런 것들 앞에는 항상 더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볼까요? ninth floor이라고 했으니까 몇 층이에요? 9번째 층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9층입니다. 9층이 나왔으니까 앞에 뭘 쓰셔야 돼요? ninth라는 서수가 나왔기 때문에 더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문. You are the most beautiful. 그쵸? 이렇게 most. beautiful 이라는 단어 앞에 단어가 기니까 most라고 해서 최상급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더를 꼭 써줘야 된다. 그래서 최상급은 더와 아주 긴밀한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더 다음에 항상 최상급을 써주셔야 돼요.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사 더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어떤 거? 그것이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거 뭐가 있어요? 태양 하나 있죠? 태양, 지구, 달, 하늘, 그 다음에 world 이렇게 세상에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앞에도 더를 쓰고요. 수식어구의 꾸임을 받아서 특정한 것의 특징이 이 정관사는 특정한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세요. 여기 동사니까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꽃병이 되겠죠. 그 많은 꽃병 중에 딱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꽃병. 그래서 요 수식어구를 받는 그 특정한 것을 얘기할 때 더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꽃병은 중국 출신이다. 혹은 중국에서 온 거다. 중국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악기 이름 앞에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악기 앞에는 항상 더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play the piano, play the guitar 이런 식으로요. 방과 후에 그녀는 피아노를 칩니다. 자, 관용적으로 더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용적이라는 거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많이 읽어주세요.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그쵸? 더도요. 뒤에 따라오는 단어의 발음이 모음일 경우에는 더가 아니라 the로 읽습니다. the. 그래서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evening, 저녁에. 그 다음에 on the internet. 인터넷 앞에는 꼭 쓰셔야 돼요. 얘를. 그래서 on the internet.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관사 더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관사를 항상 쓰는 경우가 아니라 쓰면 절대 안 되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 식사나 운동, 질병, 그리고 과목명 앞에는 더를 쓸 수가 없습니다. 관사를 쓸 수가 없어요. 어도 쓸 수 없고 더도 쓸 수가 없어요. 자, 식사 같은 경우에는 breakfast, lunch, dinner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여기 앞에 관사를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운동, 경기, soccer 이런 것들, cancer, 질병, 암이란 뜻이죠. 그리고 math, 과목명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도시 이름, 사람 이름 앞에도 쓰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by 교통수단 에도 쓰시면 안 돼요. 관사를. by 다음에 교통수단을 바로 써서요. 뜻이 뭐가 되냐면 의미가 무엇을 타고, 그죠? 무엇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by taxi, 택시를 타고, by bus, 버스를 타고, 그죠? 택시나 버스나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관사를 쓸 것 같지만 교통수단, 무엇을 타고라고 할 때 표현할 때 by bus, by taxi는 관사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by subway, 지하철로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소유격과 같이 쓸 때는 소유격도 brother를 한정해주고 관사도 명사를 한정해주기 때문에 겹친다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my brother 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 my도 brother를 한정해주죠. brother 중에 내 brother. 그래서 둘 다 같이 쓰는 경우가 없고요. 소유격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관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소나 건물이 본래의 목적. 보통은 학교에 뭘 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죠. 그래서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당연히 본래 목적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엄마는 공부하러 가지 않죠. 학생은 공부하러 가지만 그래서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사를 씁니다. go to the school 이라고 하면 학교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만나러 가거나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관사를 붙이면. 그래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go to church. 교회는 뭐 하러 가세요? 네, 예배 보러 가죠. 그래서 예배 보러 가다라는 뜻입니다. go to church. 그래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외우셨잖아요. I, my, me, mine, my, her, his 이런 것들은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얘기하는 명사는 소유격을 어떻게 만들까? 그쵸? 나름의 룰이 있겠죠. 어떤 게 있냐면 어포스트로피를 쓰고요. 꼭 쓰셔야 돼요. 어포스트로피를 쓰시고 뒤에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듭니다. 무엇무엇의 라고 하는 걸 명사 다음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이고 s를 써서 무엇무엇의 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My friend, 내 친구의 책이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내 친구 다음에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시면 내 친구의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소라라는 사람 뒤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면 소라의 이렇게 되죠. 소라의 brother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도 s로 끝나니까 s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게 되니까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s일 경우에는 또 겹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The boys처럼 복수명사, 그죠? boy에다가 boy가 a boy 한 명인데 소년들이라고 하면 boy에다가 s를 붙여서 소년들 이렇게 쓰시잖아요. 여기다 또 어포스트로피 s를 쓰시면 boys스 발음도 겹치죠.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뭐만 붙이자. s 쓰지 말고 어포스트로피만 붙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포스트로피만 붙이면 그 소년들의 가방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girls 복수형 s가 있으니까 뒤에 어포스트로피만 붙여서 소유격 만들고요. 자, s로 끝나지 않는 복수 복통 명사는 어떻게 하냐? 어떤 게 있었어요? children, fit, 그쵸?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명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명사들에는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그리고 man, 요게 복수형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포스트로피 s를 똑같이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소유격은 뭐만 유의하시면 돼요? 어포스트로피 s를 붙여서 만드는데 s로 끝나는 어떤 거, 예를 들면 복수 명사 같은 경우는 s로 끝나니까 그때만 발음이 겹치니까 어포스트로피만 사용하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생물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무생물, 친구, 뭐 이런 거 다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살아있는 것이 아닐 때는 누구의, 소라의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무엇의 라고 뜻이 있는 of를 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물일 경우에는 어포스트로피 s, 무생물일 경우에는 무엇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of를 써서 이제 소유격을 만드시면 돼요. 자, 볼까요? 이 책의 표지. 그러면 이 책 표지. 그래서 이 책의니까 그 명사가 뒤로 가죠. of를 써서 이 책의 표지. 그리고 의자. 그죠? of, 그 다음에 다리. 그리고 shoes, 신발의 색깔, 그죠? 신발, 의자, 책, 다 생물이 아니죠? 무생물일 경우에는 of를 쓰시면 됩니다. 내 방의 문이라고 할 때도 the door of my room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무생물일 경우. 자, 그러면 69페이지 이제 there is와 there are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re is 같은 경우는요, there are도 그렇고요. 일단 뜻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there is가 관용적으로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쓰여서요. 무엇이 있다. 그쵸? 그럼 there are라고 하는 경우는 동사가 복수형일 때 are를 쓰잖아요. 그쵸? 비동사를. 그래서 이거는 무엇들이 있다. 그래서 존재한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동사가 단수, 복수이기 때문에 단수니까 뒤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 그쵸? 그럼 특이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 앞에가 뭐? 주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예외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오는 경우예요. 요것만 특이하게 그래요. 그래서 단수 명사니까 is를 쓴다.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are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re is a toy. 요게 주어예요. 이게 동사. 그래서 요 뜻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A toy니까 장난감 하나가 there is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주어 동사 경우가 좀 바뀌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요걸 확인하시고 동사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In the box. 상자 안에는 장난감 하나가 있다.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is를 썼습니다. 자, 2번은 is there a toy? 그쵸? 요거를 의문문으로 만든 거죠. 그죠? 상자 안에 뭐가 있니? 장난감 하나가 있니? 그래서 비동사니까 문장 맨 앞으로 나와서 의문문을 만들었죠. 네, yes. 대답 어떻게 하시냐면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말 그대로 쓰시면 돼요. There is. 있어. 그죠? 응, 있어. 응, 없어.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no, there isn't.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 there are도 복수명사, 이게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뭘 씁니까? 복수동사인 are를 씁니다. 이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예문 보시면 there aren't toys. 그죠? toys 복수니까 there are를 썼죠. 그리고 없대요. 상자에 없다. 장난감들이 상자에 없다. 장난감들이 상자에 있니? 그죠? 이것도 are there로 물어봤으니까 yes, they are. 그죠? No, there aren't.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주어가 특이하게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예문을 살펴봤고요. 둘 다 뜻은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고, 단수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is, 복수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are.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3강 함께 명사와 관사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시진 않았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좀 시간 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시면 바로 교재를 보시고 정리를 꼭 본인만의 교재를 항상 들고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핸디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에다가 내용 정리를 꼭 하셔서 외워야 될 부분, 그리고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좀 정리가 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막 쓰셔도 좋아요. 표를 그리셔도 좋고요. 그래서 정리를 꼭 하신 다음에 복습을 꼭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굉장히 여러 번 보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관용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 불규칙 변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외우셔야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외워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시는 것보다 자주 보시고 자주 말로 표현을 하셔서 익숙해지시는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이런 것처럼 꼭 이렇게 써야지만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3강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